존 가이거와 나는 극지방에서 만나 함께 돌아다닌 사이다. 얼음으로 뒤덮인 광막한 곳. 탐험가들이 찾는 아름다운 지형인 극지방은 외롭고 힘든 여행을 통해 극한의 풍광을 발견하고 자신을 찾고 싶은 남녀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제3의 존재가 자주 출현하여 외로운 여행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준 것은 그런 여건에서였다. 존이 제3의 존재라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주제를 파헤쳐보기 위해 책을 쓰고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알아들었다. 나도 직접 겪은 일이었으니까. 내가 제3의 존재를 만난 것은 의대 예과 시절의 일이었다. 어느 해 겨울 나는 어려운 시험을 몇 주일간 계속 쳐야 했다. 시험 범위도 엄청나게 넓었다. 그 시험을 무사히 쳐야 의과대학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몇 주일 동안 나는 오로지 공부하고 먹고 자고 시험 답안을 쓰는 일 외에 하는 일이 없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왔다. 잠을 잘 때도 분자생물학과 생화학 꿈을 꾸었으니 자고 일어나도 기분이 개운해지지 않았고 그저 다시 초조하게 책을 펼치곤 했다. 시험이 전체 성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계획대로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그 성적에 달려 있었기에 내 삶을 보는 시야가 일종의 터널처럼 좁아졌다. 스스로의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도 그 진학 여부에 크게 좌우되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집중하여 공부한 나는 추상적인 정보와 지독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소화해야 하는 부담에 짓눌려 완전히 탈진해버렸다. 그래서 샤워를 하기로 결정했다. 물줄기를 맡고 있는데 내 곁에 누군가가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놀라거나 겁이 난 것은 아니었다. 이 책에 나온 많은 경험들이 그랬듯이 그 현존을 느끼는 순간 그것, 제3의 존재가 나를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힘든 시기에 날 인도해 주도록 신이 수호천사를 보냈다고 느꼈다. 천사는 내게 말을 걸어 조언을 해주었다. 그가 해준 조언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이었다. 천사는 의과대학에 합격할 것이라고 장담하지는 않았지만 일어나야 하는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이며 확신을 가지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나는 이 귀중한 조언을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샤워를 끝낸 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천사로부터 직접 들은 지침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써내려갔다. 그 이야기를 하드디스크와 플로피디스크 2군데 저장해 둔 뒤 잠자리에 들었는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언을 다시 읽어보려고 파일을 찾아보았더니 어디에도 없었다. 중요하게 생각한 글이라 2군데에 따로따로 저장해둔 일은 분명히 기억난다. 하지만 컴퓨터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천사의 지침은 흔적도 없었다. 이 책에 나온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랬듯이 천사는 내가 올바른 궤도에 들어서자 떠난 것이다. 나머지 시험 기간은 별탈 없이 지나갔다. 나는 계속 강도 높게 공부했지만 기분은 더 편안해졌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인간에게는 서로 연결되려는 성향이 있다.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마을과 도시에서 이리저리 모이며 우리가 속한 그룹, 신앙 공동체나 직장 동료나 이웃들 속에서 우리의 자아와 장소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성향을 지닌 존재이면서도
사람들은 혼자서나 작은 그룹을 지어 힘든 여행을 떠나곤 한다. 멀리 떨어진 세계로 가는 힘든 오지 여행이나 전통적인 영적 모험을 실행해 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 야외 활동 중에 발생한 불운한 사고로 예상치 못하게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또는 2001년 9월 11일에 세계무역센터 공격 사건 같은 재난 때문에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지치고 겁에 질리고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그 무서운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흥미로운 책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반가운 존재의 도움을 받는 방식을 탐구한다. 제3의 존재가 내게 찾아온 일은 이 책의 등장인물들이 서술하는 것처럼 신체적으로 가혹한 일을 겪을 때가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의 순간에 일어났다. 나는 그가 내 수호천사라고 생각한다. 이 사실은 제3의 존재의 체험이 반드시 극한적인 여행이나 탐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는 저자의 논지와 훌륭하게 일치한다. 의사로서 나는 특정한 생물학적, 경험적 실제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처하도록 훈련받았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근육과 뼈와 신경과 기타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조직들의 집합체이다. 그런데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인간 신체의 작동 방식을 알게 됨으로써 오히려 부분의 총합이 전체가 아니라는 현실을 상기하게 된다. 인간인 우리가 겪는 경험은 말 그대로 신체 내적인 일이지만 단순한 해부학적 지식만으로는 매일 일어나는 의식이나 사유의 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작가로서 또한 개인으로서 나는 인간의 경험이 실제하는 일임을 알고 있지만 누가 무슨 수를 쓴들 사랑, 공포, 분노, 자부심의 차원을 신체 기관의 질량을 달아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이적으로 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조용한 즐거움이나 근사한 책을 읽는 흥분감과 만족감, 종교적 신앙의 힘 등 특정한 복합적 경험은 구체적이기도 하고 완전히 덧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좀처럼 파악하기 힘든 영역인 인간으로서의 존재하기의 신비, 야심적인 과학과 하찮은 일상 사이의 어딘가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영역에 속한다.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과 일상적 인간적 경험 사이에 벌어진 수수께끼 같은 간극에서 쉽게 설명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결코 실제하지 않는 것은 아닌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제3의 존재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생존 자체가 위험에 처할 때 흔히 일어나는 어떤 일이다. 위기일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존재를 만나는 일이 많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험자들은 그 경험을 귀중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여겼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삶을 긍정하는 힘이었다. 이 책은 인간이 겪은 극한 체험에서 이루어진 신체적으로 놀라운 여행과 개인적으로 발견한 내용 모두에 대한 기록이다. 제3의 존재는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혼자라는 점에 대해, 그러면서도 인간인 우리는 항상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모두 이야기한다. 그럼으로써 최악의 순간에도 도움이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